자, 오늘은 너무 많이 우는 아이가 이제 상담이 들어왔네요. 15개월 남자예요. 하여튼 제 연구에는 남자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엄마는 저한테 이제 센터로 상담을 오신 엄마인데 휴대폰 동영상으로 40분에 우는 걸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바로 테이블에다 그 40분짜리 동영상을 절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40분 못 듣잖아요. 1시간 상담에. 그래서 한 1, 2분 듣고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끊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어쩌면 그 애를 40분 동안 우는 걸 달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찍어올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우 우리 애가 이렇게 너무 울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찍어 왔노라.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이제 15개월 때 가져온 그 사진인데 8개월 때도 자꾸 울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대요. 봤더니 인터넷에서 그냥 울게 방치해라. 이미 걔는 이렇게 사람 손맛을 알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니 일일이 상호작용하기에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 약간 방치하고 내버려 둬라. 이제 이렇게 8개월 때 인터넷 정보를 되게 이제 믿고 진짜 그렇게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특성은 지금 울다 지쳐 잠들거나 또 자다가도 갑자기 깨서 울거나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엄마가 상담을 올 때 이제 아이 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찍어왔다. 전 그래서 그분 앞에서 아니 애가 울면 달래주는 게 엄마지 그 사진 찍어 오면 아우 참 그 제가 볼 땐 돌봄 부족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분 상담하고 느낀 게 에릭 번이라는 이제 정신분석학자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허기를 채우려고 한대요. 평생토록. 그래서 어려서는 얘처럼 지금 어떤 자극을 배고파하기 때문에 자극을 충족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애들한테 자극이라는 것은 눈 마주치고 등 두들겨 주고 울면 왜 우냐고 말하면서 그 울음을 빨리 끝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걔가 원하는 자극에 대한 허기를 채워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애들한테는 이 울음이 대화하면서 소통이면서 나를 알리는 도구인데 이 엄마는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가 울다 지쳐 자거나 그저 갑자기 깨서 우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허기를 채워줘서 그 인간답게 이제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될 일을 이제 초기부터 이 엄마가 굉장히 결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애들하고의 자극하기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눈 마주치고 까꿍하고 또 뭐 잘하면 등 두들겨주고 엄지척 해주고 뭐 우리 보통 TV나 저기 안방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욕구 충족을 때때로 시켜주고 만져주고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이런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게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 미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스트로킹 터치를 통해서 애들이 정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다가 나이 먹으면 언어적인 그 자극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인정하기 그러죠. 그래서 뭐 수학 시험에 100점 맞았다는 수학 천재, 뭐 수학 영재 이러고 엄지척을 해준다든지 그때는 훨씬 더 말로 해주는 게 좋죠. 또 시댁에다 전화해서 어머님 우리 애가 이번에 또 수학 뭐 영재 상 탔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말을 해서 애를 기분 좋게 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인정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어린애는 자극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눈 마주치고 등 두들겨주고 손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는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불안정 애착 되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얘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엄마와 관계가 이렇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고 두려움으로 가고 더 힘들다.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거죠. 또 애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40분 동안 누워서 울고 있는데 나를 찍는 엄마를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내 엄마 맞나 이런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아들 둘 키우면서
애 울음이 별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전 지금도 회상을 하는데, 일단 내가 아무리 뭘 바빠도 애가 울잖아요. 그럼 우는 거는 굉장히 속상하거나 힘들 때 운다 생각해서 모든 걸 전폐하고 일단 걔랑 가서 얘기를 하죠. 왜 우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든지 그 쿠루를 찾아내서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를 요새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엄마들이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 요즘 엄마들이 너무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요. 옛날에 나 애 키울 때 얘기하면은 저는 옛날 분 소리 한다 이럴 것 같아서 참 말은 못하는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제가 말을 할게. 애들의 울음이 대화다. 그래서 울음을 잘 읽고 길게 울지 않게 하고 많이 울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엄마가 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애하고 상호작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많이 우느냐 길게 우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우리 애는 참 많이 운다, 그리고 아주 길게 울고 그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엄마가 한번 반성해 볼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걔 욕구나 걔가 원하는 바를 아직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요 특별한 케이스 동영상 찍어온 그 엄마 얘기는 지금도 그 엄마가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려고 사진 찍어온 것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새 걸핏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이런 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답이 오는데, 그런 이게 앞뒤 말도 없이 주는 그 해답 갖고 애를 키우는 것은 상당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나름 교육 철학을 갖고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쬐끄만 정보 하나, 아주 조그만 정보 갖고 매달려서 결국 얘는 울다 지쳐서 자는 애, 또 자다가 또 갑자기 깨서 너무 서럽게 우는 애로 만드는 것은, 맨 처음 울 때를 잘 엄마가 이제 핸들링을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하고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상호작용 안 해주고 괜히 어른 손 타서 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는 방치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불안정 애착으로 가면서 애가 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일들을 문제 행동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는 것은 뭐 애 욕구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잘 맞춰주는 엄마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가 많이 운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애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애 욕구에 맞게 잘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